축덕과 쭈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8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네, 박수 타이밍이 좀 안 맞았죠? 네. 어색해서 서로 경쾌하게 치다 보니까 둘이서 약간 우영우 박수 같은 쿵짝이 안 맞는. 이제 우영우 알죠? 우영아 한 4마 정도까지 달렸는데 재밌더라고요. 3화까지는 걸어가도 너무 늦게 걸어간 거지. 맞아요. 달리긴 뭘 달립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나는데 3화인가 4화인가 곤모만 달려야 달리는 거지. 곤모술수가 뭔지 드디어 알게 된 그 화. 재밌더라고요. 주바페 아나운서는 훈련하고 네. 축구 훈련을 막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몰골이 좋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모자 썼어요. 건강해 보여요. 네. 분실물 있대요. 네. 분실물 찾는다고 좀 공개 방송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축구와 신발 주머니를 누가 가져갔어요. 용서하겠답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제자리에 놔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네. 네, 착각하신 거겠죠? 하지만 착각하신 건데 못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신발도 없는 신발 주머니 가져간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신발은 제가 신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축구화는 제가 신고 이제 끝나고 나와서 축구화를 벗어서 그 신발 주머니에 넣으려고 봤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맨손으로 들고 온 거예요, 신발은? 아니요, 거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인가 봐요, 네. 훈련장이. 네, 약간 그 안에 의자가 있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야외인데 그 제 옆에 구장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풋살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의심스럽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의선상 1순위. 자, 어디 가면 주바페를 볼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건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가져가셨을까? 그래서 코치님 신발 주머니에 신발을 넣고 왔다는 네, 그렇습니다. 주바페였습니다. 코치님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화제는 뭐니 해도 그 두 감독의 빅뱅. 네. 맞짱이죠, 뭐. 악수할 처음 때 봤습니다, 눈을 그런 거. 마주쳐라. 유치하기도 하고 살짝. 그렇죠. 50대 아저씨들이라 볼 수도 있는 건데. 꼰대와 고투해리. 예. 자존심 싸움인가요? 그리고 경기보다도 그 내용이 리포트에 더 많이 들어간 하루였습니다. 자, 댓글부터 축덕 토토부터 가야 되겠네요. 웬일이죠? 뽕 PD가 5경기를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그리고 저랑 영민 선배랑 정찬 선배 3경기 마쳤어요. 사이좋게. 지난주는 모든 경기에서 골이 많이 났죠. 네. 전부 3골 이상 났죠. 골 파티였어요, 골 파티. 진짜 뜨거운 한여름의 골잔치.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무더위를 날려주기도 했고요. 우리 뽕 PD는 성남승만 틀렸네요. 수원 삼성. 그렇죠. 수원 삼성이 수원 더비의 충격을 딛고 4대1로 올랐어요. 4대1로 성남이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그렇죠. 가장 중요했던 김천전과 성남전에서 다시 패배해버리면서.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토기 52님이요. 아나콘다 특강 비하인드 아쉽. 뽕PD 복부 정신 차려. 주바페도 골 넣으면 우영우 세리머니 해주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일 D-100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우리 이제 엄원상 선수하고 사실 전화 연결하면서 이제 골 넣으면 우영우 세리머니 한번 어떠냐고 했는데 세리머니를 하기 싫었나 봐요. 1대1 찬스에서 미적대다가 자꾸 미루더라고요. 네, 정태혁 선수의 태클에 다 골키퍼까지 다 제친 상황이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도 얻어내고 네. 아담이 차면서 골 기회를 양보한 거죠. 네. 양보를 했죠. 기다리겠습니다. 엄원상 선수. 장진성 님이요. 우리나라에서 추춘제라. 사포로 돔 같은 돔구장 여러 개 짓거나 러시아 리그처럼 겨울 2-3달 휴식기 갖지 않는 이상 어려울 듯. 그렇죠. 뭐 지난주에 이제 ACL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도 오늘 연맹에 좀 물어봤어요. 혹시나 우리가 그러면은 리그도 이제 가을에 개막해서 봄에 이제 마치는 일정을 혹시 검토하고 있나? 안 한답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잔디가 얼어서 경기력이 안 나온답니다. 겨울 그 이제 맞아. 시간에 열선 깔아야죠. 네. 잔디예요? 열선 깔아야죠, 하려면. 그리고 참 잘 올 것 같은데요, 보면.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해 같은 경우 이제 2월 중순에 개막을 했죠. 네. 관중 동원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맞아요. 합니다. 너무 추우니까. 선수보다 관중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발가락 얼어. 러시아는 2-3달이나 쉬나요? 뭐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결국에는 땅이 굉장히 넓죠. 그 중에서도 이제 추운 지역, 예를 들면 톰스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베리아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안 쉬면은 사실 그 시기간에는
경기를 하기 어려운 날씨여서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조금 휴지 기간이 조금 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리그 연속성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여름도 사실 문제입니다. 뭐 지난 라운드 뭐 이렇게 골이 많이 터져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즐거우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날씨에 사흘 간격으로 경기를 계속 치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가 겹쳤죠.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 오는 월드컵이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다 보니까 여름에 이 시기에 사실은 좀 휴지기를 리그가 가졌어야 되는데 경기가 더 많아졌죠. 10월까지 일정을 다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박지성 뭐 전북 엠버서더도 그렇고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사실 이런 날씨에서 이렇게 리그를 진행하는 것은 좀 다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연맹도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여름에 휴지기를 갖는 쪽으로 지금 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이 많이 나는 것도 피로의 여파일 수 있겠죠. 그럼요. 또 뭐 일방적으로 먹힌 경기가 좀 많았으니까요. 무너지는 거죠 이제. 힘들어요. 더울 때 축구 해봤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 더위 먹어가면서 하죠.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눈 맞으면서도 하고 그렇죠. 비 맞으면서도 하고. 거의 뭐 한겨울에 뭐 잔디도 아니라 그냥 운동장 바닥에서도 축구 많이 했어요. 그럼 발가락 너무 아프던데? 그렇죠. 다 까지고. 신발 주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신발 주머니도 없었어. 더블 제이님이요. 이번 주 스포츠 투나잇에서 두 분을 동시에 보니 반갑네요. 거기에 축덕숙덕도 간접 광고하시고 뉴욕 시간 수요일 저녁 10시에 열리는 여자축구 UEC 월드컵 프랑스전 SBS 중계 우리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뉴욕에서. 고맙습니다. 뉴욕에서 스포츠 투나잇을 주시은 아나운서가 계속 했나요? 네. 저 정찬 선배님이 이번에 월요일에 정찬이 나간 걸 알고 있는데 같이 했습니다. 땜빵으로 나간 걸 알고 대타로. 어떤 얘기 나다고 축덕숙덕 간접 광고를 하시는? 많이 봐달라고. 수석도 많이 봐달라고 제가 광고를 하고. 스포츠 투나잇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늦게 하죠. 제가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라. 그렇지만 더블 제이님은 뉴욕에서 봐주셨다니. 시차가 딱 맞나 보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물어봐야 돼요. 네. 그렇군요.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Y always me님이요. 안녕하세요.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 질문해보려 합니다. 이번 월드컵은 조별리그 기간 동안 한국 방송국들은 전원 현지 중계인가요? 두 번째 문의사항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보니 AFC 사전답사가 인도네시아 9월 1일부터 4일, 호주와 한국 9월 4일부터 7일, 카타르는 9월 8일부터 10일로 되어 있던데 혹시 왜 호주랑 한국은 두 나라 합쳐서 3일인지 아시나요? 엄한상 화이팅! 항상 고퀄리티 방송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4, 5, 6, 7 일정이니까 뭐 나흘이죠. 뭐 그래도 뭐 가고 오는 날까지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일정은 나흘이고 나흘이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고요. 아마 호주와 한국 기간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팀이 아마 이제 따로. 답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도 4일간, 그러니까 나흘간 일단은 답사 일정이 결정되어 있다고는 하네요. 호주와 한국을 다 같이가 아니고 동시에 이 기간에 한다. 그런 것 같아요. 호주 갔다 한국 갔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러게요. 쓰여 있는 것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여쭤보신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겠냐. 그렇죠. 불리해요, 근데 이거 아니어도 불리하긴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그 AFC의 헤게모니를 지금은 서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뭐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답사와 그다음 결정이 다 월드컵 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뭐 AFC의 표와 피파의 표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카타르의 마음을 잡고 싶은 분들이 그 안에도 또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주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하기로는 지금 카타르가 가장 앞서 나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월드컵 조별리그 동안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일본이라든가 주요 경기는 현지에서 배성재 아나운서를 포함해서 중계를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아구에로님이요.
최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인터뷰 기사에서 우리 대표팀의 A매치 9월 11월 평가전 모두 국내에서 개최한다고 하더군요. 각종 축구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유럽 제3국에서 9월 평가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왜 홈에서 경기를 하려는 건가요? 벤투 감독은 9월에 유럽 원정 평가전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당장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전력 강화를 위해선 어떻게든 원정에서 평가전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홈에서 할 경우 지난 6월 이집트전과 같은 사례를 반복할 게 뻔합니다. 동아시아까지 먼 거리를 올 팀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현재 본선 32개국 중에 스케줄이 비어있는 팀은 코스타리카, 카메룬, 튀니지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본선 진출에 실패한 팀들과 평가전이 잡힐 것 같은데 동기부여도 없고 이진급이 오는 경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작부터 유럽 원정 평가전을 추진했더라면 좀 더 강팀과의 스케줄을 잡을 수 있었는데 축구협회 행정력이 너무 한심합니다. 오로지 관중 수입에만 목숨을 건 게 아니냐는 의견이 축구 커뮤니티 반응입니다. 국내 평가전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축구협회의 솔직한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축덕숙덕에서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취재 지시 들어왔네요. 네, 취재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축구협회 행정력은 솔직히 제가 축구를 취재하고서 역대 최악에 가깝지 않나. 저도 그래요. 저도. 최근이. 지금 이 시기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어이없는 사태들. 네. 시발점이 한 언제였을까요? 시발점은 일단은 뭐 아무래도 지난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A매치가 한 경기도 안 열리면서 일단은 뭐 그 수익이 줄어든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극약 처방을 했죠.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사실상의 무급 휴가를 강요했고요. 그다음에 주 4일만 근무하게 하면서 임금을 삭감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일단은 조직 개편도 좀 어이가 없이. 조직 개편은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 어이가 그 얘기도 없이. 좀 드리자고 한다면 이런 거를 지금 취재를 하고 싶잖아요. 할 게 취재가 없어요? 안 돼요. 왜요? 왜냐? 모르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저도 담당자가 막 겹치고 뭐 여기다 물어봐라 저기다 물어봐라 네, 이런 네, 식이죠. 네. KFA 안에서 그런 그렇죠. 상황이 그게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그 인사 개편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죠. 해서 한 팀장이 이제 여러 이제 뭐 부서를 같이 겸임해요? 뭐 겸임도 하고. 예, 겸임도 하죠. 예, 겸임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소속이 겹치기도 하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은 과거에는 사실 뭐 오프 더 레코드라든지 그리고 저 뭐 오래 취재를 했으니까 그래도 친분을 통해서 알려주고 확인해주고 근데 뭐 홍보 라인 통해서 들은 것으로 해주세요. 혹은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제가 얘기한 걸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정도의 취재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여쭤볼게요. 이런 답변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위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사실 이들이 좀 불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직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굉장히 지금 일반화돼서 서로 간의 일을 안 하려는 한마디로 전문성을 없앴어요 거의. 네. 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기업에서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전문성을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개 같이 해라. 네가 이거 안 하는 기간에는 이것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멀티플레이어를 좋은 말로 하면 멀티플레이어를 만들겠다고 만든 게 이제 애자일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직 개편을 다시 하는 걸로 거의 방향을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걸로 이미 협회 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난 FA컵 엉망으로 치러졌죠. 대표적으로 부산교통공사하고 서울의 경기, 이 경기가 이제 그 보조 경기장에서 치러졌는데 뭐 경기장에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현장에 갔던 기자들 얘기로는 엉망이었다고 해요. 뭐 그 선수들의 동선과 관중의 동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았고 신발 주머니 가져갔겠다. 네, 신발 주머니 선수들의 신발 주머니 없어진 선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건 자, 제보해 주세요. 신발 주머니 사라지신 선수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배달 차량이 경기하고 있는데 그 트랙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배달의 민족까지 동작.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FA컵에서는 벌어졌고 23세 같은 경우에는 원정을 갔는데 돌아오는 항공편을 못 구했죠. 그래서 맞아요. 팀이 다 따로따로 오면서 아니 그럼 그 소속 팀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차출을 해놓고 책임을 안 줘. 보내줬으면은 잘 써이죠. 소속 구단의 자산이고 물론 한국 축구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선수들은 그때 A 매치에만 신경 쓰느라고 그렇죠. 신경을 못 맞아. 썼죠.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양쪽에 버렸잖아요, 거의 23세 이하. 양쪽에 롤을 맡겨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심지어 그럼 A 매치가 있었던 동아시안컵 비자 신청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비자가 선수들은 어렵게 간신히 나왔고 취재진들은 현장을 못 갔습니다. 결국에 신청까지 해놓고 취재 신청을 했는데 못 가서 기자회견도 이상하게 했죠. 아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사실상의 이제 그 온라인 기자회견을 했는데 온라인 기자회견이면 사실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모두에게 공개가 돼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취재 신청을 했던 국내에 있는 기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래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취재 신청한 기자들만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비자 못 받아서 못 간 기자들만 온라인 기자회견 공개를 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했으니까. 말도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 행정은 뭐 사실 일을 이렇게 못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꽃 집으면 근데 일단 일을 할 사실 힘도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조직 개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서 사실 다들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미루고 있는 사실 구조이기도 하고 최악이네요. 네, 최악이에요. 리더십도 부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요. 이거는 뭐 사실 특정인들에게 뭐 이렇게 뭐 정가가 될 수 있는데 홍보 라인이 지금 제대로 작동도 하고 있지 않아요. 월드컵이 있는 해에. 그렇죠. 뭐 100일도 안 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한심하고 이번 그래서 결국에 9월 A 매치는 사실상 마지막 A 매치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뭐 지금 10월에 이제 국내 선수들을 위주로 국내에서 그 출정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11월에 해외파가 모두 소집된 다음에 현지에서도 A 매치가 열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9월이 마지막 A 매치고 이게 결국에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A 매치여서 벤투 감독은 또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외국 그 유럽에서 하는 게 낫죠. 유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지금 벤투 감독은 뭐 이것도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휴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에 있어요. 유럽에 있죠. 네. 포르투갈에 있고 9월 초에 이제 유럽 선수들을 점검을 하고 거기서 경기가 열리면은 거기서 선수들을 소집을 해서 본 다음에 10월 정도에 들어오면 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선수들을 이제 보고서 네. 같이 나가면 되는 거죠. 좋네요, 동선. 굉장히 동선도 좋고 모든 면에서 깔끔했는데 결국에는 축구협회가 국내 평가전으로 추진을 하면서 왜? 정말 수입 때문인가요? 뭐 그게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것만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있어요. 거죠. 네.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유럽에서 왜 못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뭔가 이게 행정이 잘 작동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아구에로님이 쓰신 거에도 지금 스케줄 비어 있는 본선 진출국이 3팀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세 팀이랑 한다는 거예요? 일단 코스타리카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근데 뭐 코스타리카는 일단 확정적이고 네, 사인을 근데 여기도 사인이 미뤄지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코스타리카 몇 번? 이미 오늘 여자 9월 A 매치가 자메이카로 결정이 돼서 릴리즈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조금 더 시급한 월드컵이 아무래도 좀 더 앞에 있으니까 여자 월드컵은 내년이고요. 그런 상대가 지금 정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미 뭐 코스타리카는 거의 뭐 사인만 남겨두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인을 못 하고 있는 데는 뭔가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접점을 찾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세네갈이 유력한 상황인데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변수가 지금 생겨서 결국에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계약에 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종 예선에서 스쿼드에 포함됐던 선수들을 최소 몇 % 이상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의 장치들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적절한 수준의 평가전을 치를 수 있고 우리 경기력을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동아시아에 와서 하루 이틀 훈련한 다음에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미로 추측해 보면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일단 본선 진출국이니까 완전체로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이니까요. 그건 똑같으니까요. 그럼 우리에게도 완전체를 요구하겠고 당연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나? 뭐 아니면 그 유럽에서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미 자국은 결정이 된 거죠. 거의 우리나라에서 사실상의 뭐 굳은 것 같고. 원래 저번 얘기할 때만 해도 9월에는 원정 평가전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의 과거를 보면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나마 이 제대로 돌아가는 파트 중에 하나가 국제 파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축구협회 행정에서 왜냐하면은 현 사무총장이 국제 팀을 쭉 해오신 분이어서 그래도 그 부분만큼은 좀 잘 챙겨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한축구협회 행정에서 축구대표팀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대표팀 지원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럼 다른 거는 뭐 약간은 묻힐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축구협회 행정은 아무튼 뭐 제가 취재한 뭐 한 2008년 이후 근 한 14년 간 최악에 가깝다. 근데 그 인원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일을 하던 사람이 남아 있는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우르르 일을 다 못해요? 서로 왜 책임을 떠넘기고? 내부의 정확한 분위기는 아니 근데 많이 나가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축구협회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일단. 이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조직이었거든요. 그렇죠. 신의 직장.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직장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다들 축구가 좋아서 사실 온 데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인원을 많이 줄였나요? 인원을 많이 줄였다기보다는 좀 많이 나갔고요. 그러니까 뭐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간 인원들이 일단 충원이 안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공채가 그러면 뭐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업무가 쌓일 테고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거고 공채 진행 안 된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총체적 난국. 그러네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조만간 뭔가 그 아래서 나올 것 같은. 전화하세요, 여러분. 전화. 이 정도 했으면은 아마 또 분명히 또 커뮤니티에서 정리된 글이 올라오면서 이제 축구협회에서 이제 보고서 너무 하셨다고 얘기가 올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보기엔 뭐 너무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협회가 너무하죠 지금 사실. 일을. 씁쓸하네요. 월드컵 앞두고. 네, 월드컵 앞두고.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오지 않나요? 아니 이게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준비를 철저히 잘 해줘야 또 이 선수들이 그 경기에 딱 집중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죠. 대한축구협에서 관할하는. 근데 지금만큼은 월드컵에 거의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은 좀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삐걱거리면 뭐 돌이킬 수 없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그거라도 되면 상관없지만 그거라도 잘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모든 총력을 그러니까 사실 올해 초에 이미 TF팀을 가동을 하긴 했어요. 가동을 해서 지금 일단 어떻게든 지원을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면은 사실 리더십이에요. 네. 지금 뭐 정 회장이 뭐 너무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코가 그러니까 제코가 석자예요. 리더는 하나니까. 네. 현대산업개발이 사실 뭐 여러 그 모기업이라고 봐야겠죠.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거기에 해결할 일도 많고 뭐 본인은 이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셨다고는 하지만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오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이란 참 안타깝네요. 네. 잘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잘 풀어야죠. 맞아요. 아직도 시간이 있긴 있으니까요. 그럼요. 자, 이슈 포커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열혈 감독 2명과 방관 주심이 만나면 생기는 일. 제목이 좀 자극적이어야지. 다 자극적. 선배가 이런 말씀. 충분히 자극적인 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이 많았죠. 열혈 감독 보니까 열여름 안 부럽다 생각나네요. 그러네요. 자, 일단 경기 내용은 뭐 일단 첼시가 우세한 경기였고 토트넘이 승리 같은 무승부. 그럼요. 그죠? 실제로 그 케인 선수가 마지막 결승골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말실수를 할 정도니까 자기 마음속에 거의 이긴 승리한 것 같은 기쁨을 누렸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일단 뭐 점유율에서도 첼시가 64대 36으로 앞섰고 슈팅도 16대 10으로 앞섰고 골들도 계속해서 첼시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약간의 논란 속에 그렇죠. 판정 논란 속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붙었죠. 네. 두 개 태양이 맞붙었다고 해야 될까요? 빅뱅을 일으켰죠. 감독이 이렇게 맞붙은 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감독이 유치하게 맞붙지 않았나요? 그 뒤끝도 이거는 거의 뒤끝도 장렬했고 인터뷰 때 서로 너무 뒤끝을 장렬하던데. 그러니까 둘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좀 귀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멀리서 보면 항상 희극이니까요. 아이들 싸움 같은 느낌. 부금만 좀 귀여운 거 깔면은 바로 악수하면 손 안 놓고 막 이러고 있잖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눈 안 봤다고. 그거 예의가 없다고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핑계죠. 진짜 유치한 핑계. 남의 벤치까지 뛰어갔다 오고. 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러니까 유독 좀 그 테크니컬 존,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그 구역이 굉장히 붙어 있어요.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생각보다 감독이 다 보이잖아요. 한 앵글에.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 지척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동안에도 물리적 양 벤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꽤 종종 있었어요. 뭐 무리뉴 감독도 있었고, 예. 그리고 뭐 벵거 이렇게 감독 똑같은 사나이 붙은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이 웬만하면 보통은 한쪽이 뭐 에휴 무시하거나 뭐 약간 그래 좋겠다 뭐 이러고 마는데 둘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런 적은 또 경기에 이기는 자가 결국 승자라고 그러니까 승패가 안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끌고 간 부분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 경기는 사실은 첼시가 굉장히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 해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반전은 아예 뭐 토트넘이 공도 못 잡을 정도로 주도를 해서요. 예를 들면 전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그 리스 제임스 선수 같은 선수들이 1대1로 굉장히 강하게 붙으면서 그냥 이 선수만 적겨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탈압박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 수비 라인이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케인한테 공을 가는 길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막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공을 뺏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거기서 굉장히 위험한 위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첼시가 갖고 있는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팀은 결정력이 겁나게 약해요. 정말 많이 날려먹더라고요. 그만큼. 네. 그러니까 사실 경기 내용만 보면은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첼시의 일방적인 경기로 끝났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는데 결정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날 벌어졌던 두 골도 사실은 다 수비수가 넣은 거고. 쿨리발리.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쿨리발리 선수가 김민재다. 골을 넣으면서 첼시가 분위기를 잡아가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달아나야 될 때 달아나지 못하면서 후반에 손흥민 선수가 또 압박을 해서 공을 다시 뺏어오고 그게 뭐 이제 벤 데이비스를 거쳐서 호이비에르의 동점골이 나왔어요. 근데 뭐 첼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건데 투엘 감독의 열받음은 여기인 거죠. 그 전에 공격 시퀀스에서 이 벤탄쿠르 선수가 상대 공을 뺏어내는 과정에서 일단은 이게 벤치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파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엘 감독은 일단 거기서 1차 열받음. 여기서 경기를 끊었어야지. 소노. 여기서 1차 열받음. 그 다음에 2차 열받은 상황은 뭐냐면 이제 호이비에르가 슛을 차는 순간에 분명하게 히샤를리송 선수는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 주심이 보기에 이게 과연 시야를 가렸냐 안 가렸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뭐 VAR이나 주심 같은 경우에는 시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일단 경기는 굉장히 밀리고 있던 상황에서 동점이 됐으니까 콘테 감독은 너무 좋죠. 이 상황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은 막 와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옆에서 이제 투엘 감독은 대기심한테 항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경기를 안 멈췄냐? 분명히 파울이었는데. 이거는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바로 옆에서 귀에다 거의 갖다 대고 수혜를 들으라는 듯이 불난집 옆에서 꼴을 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이제 투엘 감독이 이걸 도발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1차 충돌. 막 달려가던데요 서로 막. 그걸 고기 보고 세리머니를 하시는 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골 넣었을 때. 후에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더 뭐 재미나 덜 했겠죠. 근데 결국에 첼시가 앞서 나가는 또 골을 넣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엘 감독이 또 보란 듯이 보란 듯이 상대 벤치 앞을 가로질러서 근데 이거는 사실상 금기예요. 서로 영역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금기예요. 근데 금기를 어겼고 이 상황에서 또 뭐 나중에 또 얘기가 후술될 수 있겠지만
콘테 감독은 이 장면을 또 못 봤어요. 일단은 보지는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팔짱 끼고 네, 걸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봤었으면 다리 화가 나. 자기는 열받으라고 약 올렸는데 못 봤어. 봤었으면 다리 걸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얘기했죠. 경기 끝난 다음에. 아, 그랬어요? 네. SNS에 올렸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그 장면을 봤다면 발을 걸었을 것이다. 그대로 운이 멘트로.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런 상황에서 뭐 현지 언론도 평가가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콘테 감독이 굉장히 전술적으로 또 대응을 잘했어요. 맞아요. 또 리스 제임스 선수가 계속해서 날아다니니까 결국 뭐 손흥민 선수를 빼고 페리시치를 넣으면서 그 왼쪽 수비를 좀 더 견고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히샤르리송이 좀 더 간결하게 움직이면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었죠. 케인한테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술적 대응이 굉장히 좋아서 결국에 마지막에 골을 넣으니 또 사실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이긴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또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이 코너킥 결승골이 들어간 코너킥 직전의 코너킥 상황에서 머리끄댕이. 네. 머리끄댕이? 네. 머리끄댕이를 잡아챘죠. 네. 누구죠? 수비수? 로메로 선수. 로메로가 네. 쿠쿠렐라 선수의 쿠쿠렐라의 머리 잡아당겼어. 또 머리가 또 잡기 좋게 생겼어. 길러서. 한번 잡아보고 쉽게 생기긴 했어요. 머리가 이렇게 또 손잡이가 있어요 머리에. 과거 약간 펠라이니를 떠올리게 하기도 근데 하면서.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죠. 퇴장이죠. 근데 퇴장 안 줬어요? 안 줬죠. 완전 반칙이죠.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투엘 감독에서는 열이 받은 거지. 이제 여기서 거기 또 콘테 감독은 또 이거. 야. 근데 주심도 하긴 한몫했죠. 했네요. 한몫했죠. 꼭 이렇게 주심이 좀 줄 때 카드 잘 안 주고 이러면 경기가 점점점 과열되잖아요. 과열되죠. 선수들도 과열되고. 딴 데서 싸움이 나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선수들은 그렇게 안 싸우고 감독들이 그렇게 열심히. 근데 실제로도 이제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막 하베르츠 선수 이렇게 감정 올라오면서 로메로 선수랑 거의 충돌이 직전까지 갔고 투엘 감독이 그걸 보고 뭐 잘 빼기도 했죠. 근데 그만큼 잘못하다간 이런 충돌 상황 이외에도 막 태클을 좀 깊게 하는 상황이 종종 있어서 잘못하다 진짜 선수 다칠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심판이 참 막 불어도 좀 그렇고 안 불어도 좀 그렇고 참 어렵네요. 어렵죠. 그래도 감독들이 이러면 좀 더 어렵죠. 곤란하죠.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데미를 장식한 건 데미를 장식했죠. 정말 악수. 그야말로. 거기서 손을 안 넣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근데 또 투엘 감독은 눈을 안 맞을지 누가 알았겠냐. 그러니까 악수할 때는 눈을 마주쳐야 된다. 근데 그래갖고 뭐 내 둘이 눈을 바라봐. 거의 완전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던데? 눈을 안 봤다는 게 자기 아까 약 올릴 때 왜 안 봤냐는 거 아닐까? 그때 봤어야지. 그때 봤어야지. 아니 원래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인가요? 그 전엔 이런 적은 없죠. 아니 근데 둘 다 다혈질인 건 유명하지만 에스컬레이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투엘 감독이 물론 그 전에 이제 도르트문트 사령탑 시절에도 토트넘을 굉장히 잘 잡았지만 최근에 이제 첼시 사령탑에 부임해서 토트넘을 정말 잘 잡았어요. 그렇죠. 네, 정말 한 골도 내준 적이 첼시전은 항상 한 힘들었어요. 골도 안 내줬어요. 한 골도 안 내주고 다 이겼어요. 근데 세리머니할 틈을 안 줬구나. 그렇죠. 콘테가. 콘테 감독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자기도 이제 전술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예 맥을 못 쳤으니까요. 한 풀었네 콘테는 어쨌든 두 번이나 그냥 두 번이나. 그래서 명장면 남겼다. 명장면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겼냐 사실 누가 이긴 거냐라는 거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쟁쟁해요. 그래서 싸움에서 눈피하면 진 거다. 지금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럼 악수하면 손은 놨어야 된다. 근데 안 놓고 끌어당기기 너무 웃겼어요. 그러다 뭐 껴안을 거야 뭐야. 넌 내 거야? 뭐 껴안을 거야 뭐야.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거야. 확 잡아당기는데요. 그래서 재밌는 그림. 아무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이래저래 뭐 승부도 극적이었고 두 감독이 너무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다음 대결이 굉장히 기대되는. 다음 대결이 다음에 또 만나요. 2월이더라고 2월. 너무 멀었다. 좀 아쉽네요. 아쉽죠? 하여튼 재밌는 감독들이었고 정말 재밌는 감독들이었어요. 재밌는 감독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직관했으면은 근데 콘테 감독은 볼수록 사실 콘테 감독이 예전에 첼시 감독할 때나 그 인터밀란이었나요? 네, 인터밀란 감독할 때나 보면 좀 약간 다혈질스러워가지고 얄밉고 좀 그랬었는데 토트넘 감독이 된 이후에는 좀 귀여운 것 같은 약간 유순해진 느낌도 있는데 또 이런 모습까지 비춰주니까. 진짜 근데 그 SNS에 내가 너 안 본 게 천만 다행이다. 너 봤으면 내가 너무 때렸는데 이거는 진짜 유치의 끝이잖아. 사실. 상상해 보세요. 핸드폰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아니 언제까지 할 거야? 콘테 해시태그 투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또 이어지는 뭔가 있었으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리그의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데뷔전. 데뷔전이죠. 복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를 또 복귀하다 보니까 복귀전이네요. 네. 나폴리가 화력이 대단하던데요. 김민재 선수 수비를 주로 봤지만 네, 나폴리의 막판 화력은 5대2 좋은 팀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와. 김민재 선수도 뭐 거기서도 그렇게 돌파할 줄이야. 자신감이 있나 봐요, 역시. 처음에는 조금 좀 긴장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경기 초반에 조금 긴장한 모습도 보였는데 그 13분의 그 하프라인에서부터 쭉 치고 나갔던 장면이 스스로에게 되게 좀 된다. 그래도 뭔가 좀 먹히네. 할 수 있겠네? 라는 거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막 돌파하는데 애들이 쟤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최근 아무튼 전술적으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대세가 됐죠. 센터백 발이 빠른 센터백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이제 그 슈팅 잘만 찼으면 그쵸. 들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죠? 아주 좋은 데뷔전을 치렀고 뭐 일단은 몸싸움에서도 안 밀렸고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뭐 밀리는 모습이 없었고 굉장히 고무적인 점은 볼터치 수하고 패스 수가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았다는 거. 그러면은 되게 많이 했다. 경기에 관여한 부분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비에서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걷어내는 장면이라든지 태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해내면서 뭐 마지막에 이제 그 경고를 받는 장면이 뭐 오게 튀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저는 안 왔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리그는 어느 정도가 되면 또 이 주심은 어느 정도가 되면 경고를 준다라는 거를 또 그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데서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상대 팀 혹은 다른 선수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동료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동작 하나가 사실은 또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제가 안 밀리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거든요. 뭐 데뷔전 치고 그리고 개막전 치고는 뭐 아주 뭐 현명하지 못한 플레이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고 한번 받은 거가 조금 걸리긴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네. 잘해. 감독은 푹 빠진 것 같아요 김민재한테. 계속해서 뭐 완벽하다 이 말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퍼펙트 드로우였나요? 어제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열심히 쿨리발리도 들리고요. 쿨리발리 나왔다. 자 여기서 어떻게 번역기 돌려봐야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맞아. 거의 뭐 이제 해외 진출에 한 선수들이 특히 뭐 공격수나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 이제 첫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은 진짜 이 리그에 적응 잘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 김민재 선수가 이제 수비수니까 뭐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아마 앞으로도 제일 적응 잘할 거라고 느껴지는 첫 번째 경기지 않았나. 네, 데뷔전부터 수비수가 이렇게 존재감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 일단 수비수 입장에서 들어가면 수비만 잘하자. 평타만 치자. 골만 먹지 마. 골만 최대한 안 먹자 이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 공격적인 패스 뭐 거기에 돌파까지 했으니까 많은 걸 보여줬던 개막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요르카 이광인 선수도 그 헤딩슛 너무 아까웠죠. 그 골키퍼가 엄청 잘 막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고무적인 장면들이 많이 보였어요. 일단은 뭐 그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제목 똑같이 달았네. 김민재 이광인 너 복부 정신 차리라고 정신 아까 차려. 청취자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뭘 보고 얘기를 하셨나요? 나도 잠깐 순간 이게 왜 또 있지 하면서 저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일부러 숨겨놓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대놓고만 눈을 안 마주쳐도 보여 이 그런. 여러분 전화하세요. 010. 이광인 선수가 86분이면 뭐 거의 풀타임 뛰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독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일단은 본인은 사실은 10번 자리, 그러니까 이 처진 스트라이커 자리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선호하지만 이번에는 아무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도 뭐 이렇게 잘 차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을 보완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되게 노력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도 좀 하고. 수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수비가 좀 불안불안하지 않나요? 불안은 해요. 뭐 이제 경고 한 번 받았는데 끌어당겨서. 잡아당겨서
그 태클도 아직은 좀 네. 저거 경고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근데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쭉 갖고 있었는지 옛날 뭐 레알 마드리드랑 붙을 때도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레드 카드 받고 순간 과욕을 부릴 때가 있죠. 네. 수비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선에서 그냥 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기어이 발을 걸려고 공 뺏으려고 하다가 이제 무리한 반칙을 하는 모습. 그러다 다쳐요. 해봐서 알아요? 저는 태클은 안 해요. 인조잔디에서 하면 다쳐요. 다쳐요. 그래도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입지가 좀 더 확고해졌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건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 경기니까 뭐 일단은 뭐 아직 경기에서 뭐 많은 기회를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감독이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86분이면 뭐 다 뛴 거나 다 뛰었죠. 음. 다 뛰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 모르냐는 듯한 눈빛. 매만고 있네요. 아이고. 다음 주에 또 오겠네요. 지난 시즌에 많은 경기를 뛰었지만 사실 출전 시간은 굉장히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후반 중반쯤 교체되고. 교체 투입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막을 앞두고 이제 현지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4개월이 남았고 나한테 4개월의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아니요. 그 월드컵. 월드컵. 네. 그래서 월드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를 좀 드러냈거든요. 벤투 감독이 안 뽑을 것 같아요. 안 뽑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보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아무튼 그 자리가 굉장히 뭐 치열해서 치열하죠. 네. 뭐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뭐 이강인 선수가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팀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또 미칠 겁니다. 9월에 안 부르면 뭐 카타르 월드컵에서 꼭 봤으면 하는 선수 중에 하나죠. 왜냐면 좀 오히려 큰 무대에서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네, 그리고 좀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면 경기를 어떻게 보면은 한 순간에 그러니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면서 또 반대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여서 삐걱하면.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이었던 게 그 우리 이제 한일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이 주문한 부분을 전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실점 장면에 다 빌미를 준 장면에서 관여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튼 본인이 또 극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거의 그때 공이 안 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한일전 주문을 받을 수 없지 않았나? 같은 그때? 경우에도 뭐 본인이 잘 뛰는 자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톱으로 나서갖고 그런 골을 넣으라는 주문을 했었나 보죠. 하나 보고 반드시 골을 넣어라. 그것도 뭐 이강인 선수만의 그런 건 아니었는데. 팀이 전체적으로 무너진 경기였기 때문에. 한일전은 참. 아무튼 이강인 선수 마지막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U20 여자 월드컵.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거의 내일 오전 11시니까 그 제목 마음에 안 드는데. 제목이 뭐죠? 아직 한 경기 남았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프랑스. 너무 90년대 스포츠지. 아니 그리고 헤드라인인데요. 이 경기 이기면은 몇 경기 남았을지 몰라요. 그렇죠. 이제 아직 조별리그 경기만 이제. 그거는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만 보고. 아직 한 경기 남았다. 이건 별로예요. 진영이 혼난다. 아니 이건 정신 차려 수준은 아닌데 이거는 조금 아쉽다. 많이 아쉬운 제목이에요. 이거는 성의가 없다 일단. 날카로운 지적들. 예. 급조했네. 지금 표정으로 때리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로 들으실 테니 저희 표정을 보실 수는 없을 것이고.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빨개지는 진영이 얼굴과 다 보실 수 있어요. K리그 쪽으로 가면 제목들이 좀 괜찮아 보이던데 이거는 사실 외나무다리. 봤나 보죠? 외나무다리에서 베개 싸움 합니까 지금? 일단 프랑스를 반드시 꺾어야 8강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경우의 수는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나이지리아전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워요. 잘 싸웠는데 골대. 그 누구였지? 이은미 선수였나? 프리킥. 프리킥은 이수인 선수 아니었나요? 이수인 선수. 네, 이수인 선수. 이수인 선수. 이시가 많다. 프리킥. 굉장히 잘 찼죠. 굉장히 잘 찼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선수들의 자신감.
그리고 테크닉 쪽으로 되게 향상됐다라는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리는 경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아니, 이길 수 있는 완전 경기예요. 팽팽. 우리가 잘했는데. 슈팅 수도 그렇고 유효 슛도 그렇고 많았는데. 앞서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준비가 잘 됐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감독이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일단 나이지리아 선수들을 상대로 전반에 좀 버티고 후반에 좀 승부를 걸어보자라는 결정을 내려서 전반에 정말 잘 버텼죠. 그리고 잘 버티면서도 좋은 기회들을 또 만들어냈고, 그리고 후반에 우리가 공격에 진짜 나서기로 이제 승부를 보자라고 했을 때는 정말 더 많은 좋은 기회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말 골과 다름 없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나이지리아 골키퍼가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골키퍼는 아니었는데 이날만큼은 굉장히 잘 막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근데 뭐 골 먹은 거는 사실 뭐 우리 키퍼를 뭐 탓할 수가 없을 그렇죠. 정도로 그건 뭐 너무 잘 맞았죠. 너무 잘 쳤어. 예. 기가 막히게 그냥 얻어 맞았습니다. 운이 조금 없었다. 벼락 같은 운이 슈팅이었죠. 없었죠. 예, 오히려 운이 김경희 없었어요. 골키퍼는 좋은 선방 장면 잘 막았죠. 많이 네. 봤고. 잘 막았고. 그 되게 공중볼 같은 것도 잘 잡길래 이 여자 축구에서 골키퍼가 차지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경기의 승패를 거의 좌우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안감 없이 1인분 이상 해주는 골키퍼구나 느꼈는데 아쉽습니다. 슛이 너무 좋았죠. 천가람 선수 개인기도 아주 눈에 띄었고 그렇죠. 또 배예빈 선수는 코너킥 2방.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뭐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 가면서 맞아요. 네. 그 이제 코너킥을 양발 코너킥. 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드문 일인데. 예. 손흥민이 지난 경기에서 약발로 프리킥 찬 게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뭐 그렇죠. 아니 그 장면은 그렇지. 네, 그 장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지죠. 그러니까 내가 왼발도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뭐 배예빈 선수도 마찬가지로 양발로 제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리스트로 나온 건데 그거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그게 또 두 번의 캐나다전에서는 코너킥이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다 골이 돼서 굉장한 큰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천가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벌써 뭐 그 지메시에 이은 첫 메시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뭐 조금 더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만 더 집중력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키가 159cm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아쉽죠. 아쉬운데 그래도 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량은 뭐 굉장히 준수합니다. 프랑스가 원체 여자 축구의 강국이다 보니 일단 이름값에서 위축될 수도 있는데 뭐 지난 두 경기 보면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못 이길 상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파이팅! 뭐 그 강호라고 했던 캐나다랑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뭐 경기를 그렇게 내주지 않았잖아요. 주도권을 거의 쥐고 움직였으니까요. 누가 중계하나요? SBS가 하죠. 하하. 누구예요? 배성재겠죠? 아닐걸요? 네, 아닐 것 같아요. 김윤상? 혹은 뭐 인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인권일 수도 있겠다. 네, 뭐 모르겠네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건. 저도요. 이인권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SBS 봐주세요. 자, K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괜찮은 제목 나왔어요? 대구 전북의 비상선언 무거운 일본 원정길. 비상선언 봤어요? 영화 좀 봤다 이거지. 안 봤대요. 제목만 아는 거지. 네. 아는 척만 하는 거죠. 또 이 뒷부분엔 무슨 헤어질 결심 하나 있던데. 아 진짜요? 하마 감독의 헤어질 결심. 뒤쪽에 힘이 많이 갔네요. 앞쪽으로 좀 분배 좀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오타 있나 봐야겠구만. 또 주바페 매눈 복분 있나 보겠습니다. 일단 전북이 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 6점 차 울산하고. 네. 자, 일단 울산은 뭐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구를 상대로 4대0. 외국인 선수 4명이 전부 골을 넣었어요. 외국인 선수가 중요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엄원상 선수 골 기대했었다고 우리 아까 얘기했었는데 엄원상 선수가 한 골을 딱 마지막에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 선수는 몸이 그때 하성룡 기자가 몸이 아담하지 않다고 했는데 몸은 잘 못 뛸 것 같은데 역시 힘이 있으니까 잘 버텨주더라고요. 최전방에서. 힘이 좋긴 좋아야 돼. 어쨌든 데뷔골을 넣고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울산은 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고요. 대구는 최근 리그 4연패.
대구가 요새 좀 안 좋아요. 안 그죠? 좋아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지금 전북이랑 붙어야죠. 내일인가? 네, 목요일 5시에 열리는. 덥겠다. 가마 감독은 자진 사퇴했고 후임 감독 선임 전까지 최원관 수석 코치의 대행 체제로 대구는 어렵게 리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ACL 갔는데 가마 감독이 없이 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구 9위예요. 근데 27점이거든요. 수원 삼성과 승점이 같죠. 김천이랑도 1점밖에 차이 나지 않나요? 네. 거기다가 한 경기는 더 치렀고요.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 목소리 듣다 보니까 우영우하고 살짝 목소리 비슷한 거. 그렇지 그래요? 않아요? 박은빈 배우요? 네. 근데 저 배우 박은빈 씨랑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약간 느낌이 라디오 할 때. 주투더 바쁘던데. 고래대사 한번 그걸 외우셔. 제가 한번 이거를 해야 아닙니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톤을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네. 여기서 비슷하다 진짜. 원고를 하나 다 외워서 줄줄줄줄 한번 읽어주면 이 네. 경기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여기 CG 좀 넣어주시고 고래. CG 한번 넣어주시고. 고래 한번 그리고 선풍기 좀 틀어주시고 이렇게. 점 한번 해야죠. 제가 그 진영이 오타 찾을 때마다 넣어주면 딱이죠. 딱이야. 하고 매회 한 번씩은 꼭 튀어 오르겠네요. 매번 바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밌습니다. 네. 자 전북은 인천한테 참 발목을 잡혔습니다. 잘 잡힌다고 그랬잖아. 사실 제가 전 인천에 걸었거든요. 그러네요. 인천 승리로 걸었는데 맞췄는데 진짜 이렇게 이길 줄 몰랐어요. 에르난데스가 정말 진짜. 난데스까? 잘하던데요. 아마 뭐 중계에서도 그렇고요. 뭐 가마 기사 에르난데스가 로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무고사의 공백을 지웠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 워낙 무고사 선수가 인천에 헌신한 기간도 있었고, 워낙 그러니까 인천하면 그 무고사인 인천은 무고사지. 등식이 맞아요. 성립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대구생이 째지냐 이런. 근데 또 와서 하는 플레이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무고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통 스트라이커 스타일로 딱 골 결정력에서 진짜 미친 스탯을 찍었다면은 에르난데스 선수는 이렇게 연계 플레이, 진짜 스피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인천 축구 최전방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여기 송시우 선수까지 이렇게 뒤로 골맛을 백헤딩. 보고 백헤딩을 했는데 그게 들어갑니다. 보지도 않고 네, 백헤딩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디다. 헤딩이 그 약간 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헤딩이 약간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잘 안 되죠. 안 헤딩. 돼요. 일단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헤딩 맞춘 거 쉽지 않아요. 네, 그게 근데 또 맞췄다 하면 그러니까 골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때와 가장 다른 게 이제 헤딩이 그리고 되게 아파요. 맞추기가 좀 안 해보면 쉽지 않고 아파요. 야구에서는 뜬공 잡기 쉽지 않고 생각보다. 진짜 아파요 근데 헤딩. 자 이렇게 해서 전북은 지난 시즌에 6패를 했는데 벌써 6패입니다. 아 벌써 6패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갈 길이 먼데 울산이 뭐 이 정도 경기력으로 외국인 선수 아담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그렇죠. 전부 언더골이었어요. 울산은 맞아. 정말 다 탄성이 나오는. 하여튼 전북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김상식 감독이 플랜을 잘 만들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쭉 가셔야죠. 아직은 그래도 뭐 그럼요. 아직은 전북이 뭐 사실 지금까지 5연패한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또 아직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남아 있으니까요. 여기서 또 성과를 만약에 내준다면 그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도 제주가 포항을 5대0으로 이긴 것도 굉장히 희한한 그렇죠. 예상하기 힘든 경기였습니다. 네. 포항이 이렇게 진짜 한 골도 못 윤빛가람 넣고. 완전 그 무회전 프리킥은 진짜 와 정말 윤빛가람은 한 번씩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슛을 골을 터뜨리는 선수인 것 같아요. 워낙 킥 감각이 예전부터 예리했던 선수니까요. 이제 또 주민규 선수가 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이제 무고사 일본으로 떠난 무고사 선수하고는 동률이 득점, 됐죠. 네, 공동 선두가 됐고. 14골이죠. 네. 네. 그럼 2회 연속 득점왕을 향해서 순항을 하면서 카타르는 못 가는. 확정됐죠? 못 가는. 예비 명단에 그때 아무튼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예비 명단에 없었던 걸로 알고. 예비 명단에도. 예비 명단에도. 사실 주민규 선수 같은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죠? 근데 뭐 황의조가 있긴 하지만 지난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좀 한번 활용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조민규 선수가 그런 정통 스트라이커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연계가 또 안 되는 좋죠. 안 되는 아니에요. 도움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움만까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거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득점 도움 공동 1위 달린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전에 어디 인터뷰에서도 밝혔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표팀에 발탁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케인 선입견이 좀 있긴 해요. 네, 움직임을 좀 보면서 배우면서 본인의 이런 패스 플레이에도 조금 더 강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봤었는데 여러모로 좀 아쉬워요. 어우 너무 똑같아요 우영우하고. 여러모로 그래요? 좀 아쉬워요. 그래요? 뭐지? 새로운 부캐 하나.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주장구에 이어서 주영우. 주영우. 이상한데. 주영우. 이상한데. 거꾸로 하면은 우영주.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이거 한번 해볼 필요 있겠다.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막 이거. 그렇지. 역삼역? 웃기다. 김기동 감독은 포항답지 않은 1년에 나올까 말까 한 경기였다. 그래요. 그렇죠. 1년에 나올까 맞아요. 말까 한 경기였죠. 포항이 그렇게 수비적으로 막 무너지는 팀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항상 그 기본 이상을 보여주면 뭐 골도 그렇고 실점에서도 그렇고 그랬는데 뭔가 포항답지 않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골이 다 많이 났다. 많이 났어요. 경기가. 수원은 성남을 4대1로 이겼는데 성남이 정말 큰일 났고 네. 전진우 선수 전세진이었죠. 네. 그 전 이름이. 네. 오랜만에 메탄 소년단 형님들이죠. 네. 제끼는 거 잘하던데요. 그럼 발재가 나도 하고 싶다.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뭐 일단은 초반에 이제 이기재 선수의 두 번의 날카로운 이제 크로스가 이제 코너킥에서 두 번 다 코너킥이었어요. 코너킥 네. 뭐 두 번째도 이제 코너킥이 이제 약속된 플레이로 이어지면서 올라온 크로스였는데 아무튼 고명석, 오영규 선수가 뭐 잘 해결하면서 승기를 일찌감치 좀 잡았죠. 뭐 박수일 선수가 진짜 어마어마한 원더골을 터뜨리면서 좀 희망을 좀 살리나 했는데 사실 뭐 거기까지였죠. 네. 네. 그래서 성남은 사실 이 경기를 잡았다면 또 틀렸나요? 누가 누구 보고 정신 차려 성남이라고. 그러니까 팬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밑에 성남 정신 차려 성남 이렇게 썼네요. 네. 두 경기 연속 4실점 대패. 사실 성남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죠. 이 경기를 잡았으면 수원하고의 격차가 3점이 돼요. 그럼 한 경기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승점 6점짜리 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지면서 이제 뭐 수원하고는 점수 차이가 이제 벌어졌고 바로 위에 이제 김천. 그러니까 무조건 한테 12위는 좀 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다이렉트 강등이니까. 아무튼 11위하고의 격차도 8점 정도로 벌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한 발 더 벼랑 끝에 몰렸다고 봐야겠죠. 점점 그 골드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경기. 자 강원이 수원 FC가 정말 드라마 같은 경기를 했죠. 빛 속에서. 비가 뭐 비가 아주 뭐 영화 같던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뭐 이런 영화처럼. 슬로우 걸면은 우리 막 그냥 K리그에서 여름에 한 번씩은 워터파크 경기 나오긴 해요. 그게 이 경기였습니다. 이 올해는. 거의 무슨 공에 이제 무슨 자석 붙은 듯이 공이 가면 뚝 그죠? 뚝. 네. 그 장면이 압권이었어요. 그 용슬 감독님이 수건으로 이렇게 온몸을 닦던. 어디 그 목욕탕 오신 줄 알았어요? 샤워를 제대로 한 경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경기는 뺄까요? 팔로세비치의 경기였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렇죠. 뭐 첫 번째도 크로스도 뭐 조영우 선수 잘 넣었지만 크로스도 뭐 완전 거의 자로 잰 듯한 크로스. 서울 요새 잘하네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지난번에 졌잖아요. 제주전 골대 두 번 맞추고 졌죠. 이 경기도 사실 골대 두 번 맞히고 선제골 내주면서 좀 위험했었는데 뭐 전술적인 변화도 좀 있었고요. 팔로세비치가 또 워낙 또 잘해줬던 것도 있었고. 주장 바뀐 효과가 있을까요? 주장 누구로 바뀌었어요? 나상호 선수로 바뀌었죠. 기성현 선수가 내려놨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후배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한간에 뭐 썰도 돌긴 했거든요. 뭐 안익수 감독과의 불화 아니냐. 결국 뭐 경기력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조금 더 어린 선수들한테 책임감을 지게 하려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을 미룬 건가요?
그렇게 근데 기성용 선수는 책임 떠넘기 기성용? 기성용 선수는 뭐 주장 완장이 있든 없든 항상 그 팀의 책임감을 항상 캡틴이니까요. 네네. 맞죠. 진짜 서울 홍보팀에서 나오신 분. 그러니까요. 신나게 홍보하게 주는 거지. 술술 나와요, 술술. 준비된 멘트 같았어요. 저도 말하면서 이기면 술술 나오고. 거기 취재하고 오셨어요? 월급 받아요? 보너스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토토. 자, 포항 대 인천입니다. 이것도 방금 우영우 같았어요, 되게. 진짜? 네. 이용 비슷하다니까요. 네, 그래요? 음색이 그렇게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계속.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시은 아나운서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할 때는 잘 모르는데 그냥 약간 방송 톤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되게 닮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포항 대 인천. 쉽지 않은데. 여기도 지금 아체모로 가는 길. 있어가지고. 아니 포항이 준비를 잘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인천도 잘하고. 무승부요. 포항. 저 포항. 홈이잖아요. 포항 홈이에요? 음. 그럼 저도 포항. 포항? 네, 포항. 제주 수원. 제주. 제주. 서울대 성남. 이거는 근데 서울이 왠지 성남한테 막 가요. 지금 근데 저희가 3주 연속 성남을 계속 응원했는데 성남이 계속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서울에서 역으로 가볼까요? 저는 그래도 성남. 서울이죠. 전 성남. 서울. 한 달 가보겠습니다. 김천 대 울산. 울산으로 가야 되겠죠. 울산이겠죠. 무승부가 하나도 없어요. 네, ACL도 하나 하죠 뭐. 네, 대구 대 전북. 저 울산 했어요. 그러니까 무승부 했어요. 포항 대 인천. 포항 대 인천 무승부구나. 저는 무승부. ACL. ACL 대구 대 전북. 전북이죠. 전북이 이기지 않을까요? 네, 전북이죠. 대구가 지금 사령탑이 없는 상황. 헤어질 결심을 한 상태라. 네. 갈 길을 여기서 바쁘게 또 갈 수 있으니까 전북은. 영화는 꼭 보고 싶네요. 헤어질 결심. 전 봤습니다. 어때요? 저는 그냥 존 여기서 이제 알겠어요. 뭐 연출, 막 미장센 이런 거 그거 좋아요. 최고죠. 좋아요. 근데 내용은 살짝 그랬어요. 저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약간 그게 저도 안 봐서 모르긴 하는데 약간 좀 중년들의 그런 거 아닌가? 예. 너무 젊은 세대는 아니고. 근데 저는 그냥 잘 못 알아들었고 원숙한 사랑 이런 거 아닌가요? 이야기를? 네, 왜냐면 탕웨이 씨가 이제 한국어로 대사를 치시는데 저는 그거를 잘 이렇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약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저는. 근데 약간 근데 또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요. 아나운서 직업병 아니에요? 그냥 발음 안 좋아서 이 영화 망하겠다.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이 영화는 발음이 안 좋아. 막 연출 구도 막 이런 거 신선하고 막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거 뭐 이제 평에 의하면은 보고 나면 헤어지고 싶어진다고 정말. 누구랑? 뭐 본인이 사랑하는 연인이랑 그런 거겠죠? 진짜? 그렇다고 하던데요? 안 그러셨어요? 왜 그걸 보고 헤어지고 싶지? 모르겠어요. 결별을 생각하지 보세요. 않는 빨리 그런 보고 영화라고 다음 주에 또 하던데. 얘기를 나눠봅시다. 네. 개봉한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꽤 됐죠? 영화관은 못 가고 그걸로 사서 그냥 폰으로 봤어요. 뭘로 살 수 있어요? 시리즈 그 네이버에서 사가지고 봤어요. 그냥 영화관은 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봐야겠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영우 씨 목소리 아주 큰 발견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